갓생이라고 하잖아. 엄청 부지런해야 될 것 같고 생산적이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휴식은 어떤 도구 정도로 여겨지는 느낌인 거야. 진정한 휴식은 뭐라고 생각해? 나쁜 휴식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당장 내 환경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면 약간의 더 주도권이 있는 일상의 시간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 그래서 혜민한테 내가 질문하는 거를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또 내 답은 뭔지를 이렇게 약간 혼자 답해가면서 이걸 보셨으면 좋겠거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상담받는 기분이야. 안녕 요것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창 갓생을 외치면서 달리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나도 새해가 되고 나서 의욕이 막 넘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일단 요즘사도 이렇게 리뉴얼을 했지? 그리고 외부 프로젝트도 새로 시작한 게 있고 또 수영에다가 요가까지 운동을 2개나 하고 있거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의욕이 확 꺾이는 시점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번아웃인가 싶어서 요즘에 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일단은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쉬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뭔가를 하는 것과 다르게 쉰다는 거가 정말 뭔지 오히려 어렵더라고. 그냥 시체처럼 누워있는다고 해서 충전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쉬는 건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질 높은 쉼은 어떻게 하는 건지 도무지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일명 휴식 전문가를 초대했거든? 휴식 전문가에게 나에게 맞는 휴식법을 찾는 방법 그리고 질 높은 휴식을 만드는 팁을 좀 들어보려고 해. 그럼 오늘의 아지트 손님을 불러볼까? 어서와. 안녕. 안녕. 반가워. 반가워. 우리 요것들한테도 인사 한 번만 해줘. 이것들 안녕. 내 이름은 유보라라고 해. 반가워. 요즘 것들의 아지트에서는 이렇게 반말을 하면 되고 술을 한 잔 할 거야. 혹시 술 잘해? 굉장히 잘하고 싶어서 오늘 술을 준다기에 기대하고 왔거든. 그렇구나. 오늘은 좀 봄과 어울리는 술을 준비했거든? 술을 한번 준비해볼까? 와, 색이 너무 예쁘다. 짠. 괜찮은데? 어때? 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맛이다. 우리 요것들은 아직 이제 보라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 약간 소개해 줄 수 있어? 나는 좀 나를 존중하는 방식의 휴식을 하고 또 그런 루틴을 만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라이프 컬러링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친구들은 일명 나를 휴식 덕후라고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도 휴식 전문가라고 해서 오늘 좀 만나고 싶었거든. 근데 내가 한 7, 8년 전에 원래 난 여행회사에서 마케터 일을 했었거든. 그래? 그러다가 퇴사를 했는데 뭔가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일이 너무 절대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너무 무거운 거야 나는. 어느 날 인터넷을 우연히 보다가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알 법한 아티스트들의 하루 일과를 컬러 블록 같은 걸로 정리한 차트를 봤어. 그때 시기에 나는 되게 뚱한 얼굴로 하루 종일 드라마를 정주행하거나 약간 드라마 페인이었고. 좀 내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일상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유명한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이 차트를 보는데 너무 흥미로운 거야. 근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너무 묘한 위로를 받았어. 나보다 게으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아 그래? 생각보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 게으르다는 게 일을 너무 안 한다. 단순히 이런 정의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카프카는 어떤 시기에 회사원으로 되게 열심히 일했었는데 그게 성에 차지 않아서 울면서 밤새도록 글을 쓰다가 잠이 들었다 글을 쓰다가 잠이 들었다가 하루를 되게 맨날 엉망으로 보낸 거야. 깨어있는 시간 동안. 그런 시기가 꽤 길었대. 그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막 이런 걸 상상하면서 받는 위로가 있었어. 그 위로가 뭐였냐면 누구에게나 이런 시기가 올 수 있다? 근데 그 시기가 지금 나한테 왔구나. 그게 주는 그런 울림이 되게 커서
내 거를 좀 그려보고 싶다? 나의 하루의 컬러를 왜냐면 내 것도 좀 그리다 보면 뒷단에 있는 이야기들 혹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이유를 나한테 물어봐주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일주일을 그릴 수 있는 도표를 엑셀로 이제 대충 만들어서 그걸 이제 컬러로 나도 그려보기 시작했던 거야. 그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었는데 바람 싹 들어오는데 기분 좋았네? 이런 시간들이 짧지만 내 일상에 있긴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걸 한 번도 바라봐줄 생각은 하지 않았고 계속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만 너무 집중해 있다 보니까 계속 내가 오해를 쌓아왔던 것 같아. 좋은 시간과 힘든 시간은 늘 공존하는데 그 공존함을 어떻게 보면 눈으로 되게 확인했던 것 같아. 그게 나한테 굉장히 치유적이어서 그 작업을 계속 하게 됐고 친구들이 좀 궁금해했어. 너 맨날 뭐 하냐? 친구들을 불러서 그리기 시작했고 친구의 친구들이 궁금해해서 또 친구의 친구들이 오게 됐고 그게 워크숍의 형태가 됐어. 그래서 그렇게 라이프 컬러링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되어버린 거네. 구체적으로 친구들이 오면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야? 약간은 마음의 부침을 겪고 있거나 요즘 사는 게 좀 재미없다고 느끼거나 그런 친구들이 왔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내가 일주일 중에 넌 제일 언제가 좋았어?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막 대답을 하는데 그게 휴식 같은 거야. 그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휴식이구나 지금. 근데 그 모양이 너무 달랐거든? 아, 사람마다. 예를 들면 운전하는 게 휴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운전이 휴식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 왜냐면 그러네. 내가 상상한 운전은 되게 좀 긴장하고 맞아. 이완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의 설명에 의하면 늘 사람에게 치이다가 독립된 공간에 있을 수 있고 또 음악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자기 통제력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사실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이잖아. 어떤 길로 가든 너무 좋아하는 요소가 많은 거야. 그러면 그게 좋은 휴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휴식에 대한 키워드가 나한테 강하게 왔던 것 같아. 그랬구나. 요즘에 이렇게 갓생이라고 하잖아. 사람들이 엄청 부지런해야 될 것 같고 생산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잘 사는 걸로 여겨지다 보니 거기서 휴식은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이 갓생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 정도로 여겨지는 느낌인 거야. 근데 나도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휴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진정한 휴식은 뭐라고 생각해? 백종원 선생님이 그럼 맛집을 갖고 나가려면 장사 잘 안 되는 집도 가봐야 된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나는 좋은 휴식, 진정한 휴식 이런 걸 알려면 나쁜 휴식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혜민이 생각했을 때 내가 되게 잘 못 쉬고 있다. 이런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떠올라? 사실 나는 한 번 집중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정신 차리고 나면 하루에 한 번도 안 일어났거나 그래서 너무 지쳐버려서 약간 넉다운된 상태로 이렇게 눕는 거야. 근데 그때의 휴식은 사실 휴식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생존을 상태거든. 위한 혜민이 얘기한 답에 되게 난 좋은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그래? 하거든. 내가 어떤 일에 엄청 몰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나를 굉장히 몰아붙이는 방식? 다그치는 방식으로 막 이제 앞으로 나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랑 지금 하고 있는 일 너무 재밌다 이거 하는데 왜 이렇게 아이디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일은 완전 결이 다르잖아. 그치. 시간에 대한 활동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휴식을 누리고 있어도 뚱한 채로 하고 있는 휴식이라면 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구나. 어떤 활동이든지 심지어 일이지만 내가 막 케미가 잘 맞아서 막 아이디어가 샘솟는 미팅을 해. 약간 놀이처럼 느껴질 그렇지, 때도 맞아, 있잖아. 맞아. 그래서 휴식에는 약간 정답이나 왕도가 없는데 다만 좋은 휴식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봐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이제 쉴 거야. 맞아. 나도 맨날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다 하면 쉬자 하면서 휴식을 계속 미루거든. 운동에 비유하자면 만약에 매일 5분씩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약한 강도 그리고 1년에 한 10일 정도 극강의 체력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할까? 아마도 전자가 아닐까 싶은데 약간 나는 휴식 근력도 좀 비슷한 것 같거든. 매일 나를 위해서 1분 정도 완전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사람과 1년에 한 번 몰아서 막 엄청난 막 대규모 휴가를 가. 막 그 호캉스 가자. 막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신호를 다 무시한 채로 어떤 시기를 보내다가 몰아서 그걸 회복하는 식으로 약간 보상처럼
보상처럼 근데 보상이 되면 좋은데 이미 내 마음은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그냥 0으로 올리는 거지 플러스가 그러네.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만약에 매일 조금씩 0.1씩 플러스 시킬 수 있다면 최악으로 가진 않거든? 휴식을 나는 거창하고 거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대단히 많은 소비를 해야 되거나 대단히 에너지를 써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휴식 근력을 쌓듯이 아주 작은 단위로 매일매일 해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쉬운 버전의 휴식이 뭘지를 계속 상상하면서 해보면 좀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휴식들이 그런 아이디어들이 더 많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 좀 짠할까? 나 혜민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 물어봐줘. 내가 사실 좋은 휴식법?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대화로 할 수 있는 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 그래서 혜민한테 내가 질문하는 거를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또 내 답은 뭔지를 이렇게 약간 혼자 답해가면서 이걸 보셨으면 좋겠거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나만의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생각을 해왔거든? 너무 좋아. 일단 첫 번째는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즐거웠던 일이 뭐야? 가장 즐거웠던 일? 내가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접영이 너무 안 됐는데 이건가 싶은 그 순간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되게 즐거웠었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하게 했던 걸 떠올려 보면 아예 일에서 좀 벗어나서 차단되는 느낌? 그 순간에는 내가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언제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거든. 그리고 나서 나오면은 처음에는 내가 겁을 먹고 가는데 갔다 오면 항상 오길 잘했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완전 스위치가 꺼지는 경험? 그게 내 휴식에 대한 너무 중요한 단서인 거야. 그래서 사실 수영이라는 키워드를 빼고 나한테 스위치 오프가 되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 지금 이야기한 키워드를 내 일상을 되게 좋게 만드는, 건강하게 만드는 엄청 중요한 키워드라고 남겨두고 거기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야.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휴식하느냐를 고민하는 건 너무 중요한 화두고 그게 쌓이면 좋은 삶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키워드에 어울리는 실험들을 해보는 거? 그런 도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반대로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어? 역시나 일할 때인 것 같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계속 찜찜한 마음이 있거든. 잘 때도 계속 뭔가 생각나는 것 같고 그때 뭔가 혜민의 감정을 단어로 설명하면 어떤 걸까? 답답함일까? 아니면 뭔가 좌절감일까? 당황스러움일까? 불안감? 불안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까 봐. 요즘 나를 가장 쥐고 흔드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는 불안감인 것 같은데 최소한 일이 아닌 일상의 시간에서는 내 불안감을 더 조장하는 일을 덜어주는 거? 그런 시도가 뭐 10번 중에 한 번만이라도 일어난다면 나는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SNS를 보면 나 더 증폭되나? 잘하는 사람 막 잘 나간다는 소식을 봤을 때 맞아. 힘든가? 그러면 과감하게 그 일을 일상에서 덜어내는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게 매일은 안 되더라도 딱 한 번이라도. 근데 그게 나한테 주는 약간 힘이나 에너지?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 그 실험도 난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결국에는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 정도 더 시도해보고 내가 힘들어하는 일을 하나 정도 덜어내보는 거? 그게 뭘지는 나밖에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계속 나한테 질문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 너무 좋은 팁이다. 일에서의 힘든 것과 내가 휴식에서의 필요한 것이 연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우리가 그럼 당장 퇴사하겠어. 이거는 많은 것을 거는 챌린지잖아. 당장 내 환경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면 약간의 더 주도권이 있는 일상의 시간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 그 작은 단위의 힘이 모여서 난 더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 역시도 무기력이랑 번아웃에서 빠져나올 때 그런 방법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상담받는 기분이야. 근데 실제로 진짜 물리적으로 너무나 바빠서 그럴 때는 휴식에 대한 어떤 처방? 이런 거를 좀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맞아. 그런 사람들이 좀 쓸 수 있는 휴식에 대한 팁? 이런 거 있을까? 내가 어떤 시간이
잘 못 쉬고 있는 시간인지를 상상해보고 반대로 그걸 치환해서 그러면 언제 마음이 좀 쉬는 것 같지? 언제 마음이 좀 회복되는 것 같지? 누구를 만나면 좀 충전되는 것 같지?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떠올리기만 하고 하면 흩어지거든? 그래서 휴식 리스트를 적는 거를 휴식 리스트. 추천해. 생각날 때마다 난 리스트업을 하는 걸 추천해. 예를 들면 그 일상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런 거 맛있는데 향 너무 좋아서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나 이런 향 맡는 거 되게 좋아하나? 내가 특별히 더 좋아하는 향이 있던가? 이런 사소한 것들을 좀 적어놓는 거야. 떠올릴 때마다 내가 경험할 때마다 그냥 계속. 근데 이게 좀 나를 아끼는 마음? 나는 나를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을 약간 장착해 보면 더 잘 감지가 되거든? 그 리스트가 되게 많아지면 나중에 에너지가 유독 없는 시기에 그걸 보는 것만으로 약간 힐링이 되고 그렇구나.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하나를 해보는 거? 이거만으로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 레시피북 같은 느낌이다. 맞아. 약간 나에 대한 치트키? 내가 에너지가 더 없거나 상태가 좀 안 좋은 시기에는 안 떠올라. 맞아. 내가 뭘 하면 휴식하면 좋아하는 맞아, 사람인지 아무 안 생각도,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힌트 같은 걸 보는 느낌으로 지금 나한테 이런 거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서 나를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작은 단위로 해보는 거지. 보라랑 알게 된 게 작년에 휴식 수집가 보드게임을 만들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잖아. 근데 하필 이 휴식을 또 보드게임으로 풀어낸 게 또 궁금하더라고. 그 이유가 있어? 사실 그냥 인생 살기도 바쁘잖아. 근데 뭐 휴식까지 이렇게 탐구해야 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 그래서 무조건 재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휴식을 찾는 과정은 무조건 재밌었으면 좋겠고 놀이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게임의 방식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보드게임이 약간 흥미로운 도구인 게 히든 메시지라는 거를 게임 안에 숨겨놓을 수가 있거든. 예를 들면 어떤 게임이 10억을 만드는 거가 게임의 목표인 어떤 보드게임이야. 그러면 창작자가 10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설계해놓고 플레이어가 그걸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하도록 해. 그러면 그 사람이 10억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라고 소리치는 것과 내가 그 게임을 해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구나.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건 되게 다르거든. 그게 히든 메시지야. 나도 그런 장치를 좀 활용해보고 싶었어. 내가 아무리 언덕 위에 서서 여러분 마음의 신호와 감정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해봤자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기분이었거든. 그래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요즘에 나는 이런 감정이 필요했구나. 되게 중요했구나. 이것과 관련된 시간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기를 원했고 그리고 더 깊게는 좀 더 정확한 방식의 너를 사랑하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 그래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그 전에는 엊그제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만이 이런 대화나 새로운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는 거였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없는 현장에서도 도구가 그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룰북을 보면서 가이드를 따라가다 보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현장에서 그런 대화를 하게 될 수 있고 그게 나랑 하는 대화보다 더 완벽하지 않은 대화일지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현장을 도구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선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혜민도 사실 이 도구를 통해서 연결된 거잖아. 그런 것만 봐도 사람들이 웬 휴식과 보드게임이야? 너무 낯선데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기만 해도 난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한테는 새로운 시도였지만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짠! 고생했어. 고마워.